갑자기 아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 들면 갑자기 눈물이 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야? 눈물이.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진행하시죠 오늘 또. 오늘 제일 신났잖아. 소란의 고영배님. 소란의 소영배님이라고도 하죠. 또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란의 소영배님과 함께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 프렌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밴드 소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고란의 소영배라는 채널도 재밌게 하고 있는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팬이었습니다. 노래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하면 이제 또 그냥 하는 말이다. 근데 저는 진짜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깔고부터 말하는 것부터 약간 근데 이번엔 찐텐이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들과 제 심정이 딱 일치하는 노래들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어떤 거죠? 어떤 걸 좋아했지? 그러니까 혹시 자리 비었나요? 그거 어떤 노래예요? 헌팅하는 노래. 근데 헌팅해본 적은 없잖아. 헌팅이 마음은 있었겠지. 야 마음도 있으면 안 돼? 야 마음도 있으면 안 돼? 소란의 노래는 헌팅이지만 이렇게 야 너 마음에 들어 번호줘 맞아요. 이런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아니라 네. 약간 뭐 혹시 자리 비었나요? 맞아요. 약간 엄청 정확하게 봐주신 게 가사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추가하자면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상형이 저쪽 자리에 있는데 말 걸까 말까 혼자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승이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또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프린스라는 네네네. 노래. 어떤 가사냐면 고백을 일단 하는데 아직 탑이 없어. 좀 맞네. 약간 또 많이 경험해봤던 그런 상황이네. 진승이네. 그때 너도 내게 관심 있잖아 몇 번이나 느꼈었는걸 그때 눈웃음을 내가 다 봤는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 그때가 제가 레지던트 때였어요. 2011년부터 2014년. 그때 연애는 약간 이제 뭐 제가 좀 좋은데 아씨 고백을 해볼까? 약간 요런 그런 설렘. 풋풋 설렘 그런 설렘. 때셨구나. 그분이 지금 결혼하신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 나가도 돼요? 곡도 만드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약간 그런 식의 이렇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디서 영감을 받냐? 맞아. 결혼한 지 11년 되셨는데? 그러니까 다 경험담이냐? 근데 그 전에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어떨 때는 옛날에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옛날에. 와서 쓸 때도 있고 심지어 내 거라면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네네. 노래는 넌 눈이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이 귀여워 손가락이 예뻐 웃음 지을 때 보조개 약간 너무 귀여워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1집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 노래들 가사를 한참 쓰고 있을 당시였는데 제가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신혼집에 아직 자는 게 어색할 때쯤에 같은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진짜 천재처럼 왜 그러냐고 같이 자려고 누워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과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가사가 생각났다 갑자기 이러면서 침대 구석에서 가사를 막 쓴 거예요. 이렇게 써지는 것도 있고 멋있다. 정말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상상해가지고 필받아서 쓸 때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상황을 상상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감정들. 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는 네네. 설레고 막 벅찬 이런 감정들은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번 노래도 딸을 생각하면서 썼었고 괜찮아라는 노래도. 네. 딱 노래 그 표지 그 그림도 네. 딱 따님. 너무 마음에 들어서 표지 핸드폰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딱 제 딸이랑 딱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포옹의 느낌이네요. 4살이니까. 네, 맞아요. 어딜 가도 내가 여기 있고 이게 딱 사랑하는 딸, 애가 잘 했으면 하는 그 바라는 어른의 약간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제가 예전에 선샤인이라는 곡 3집의 수록곡을 만들 때 그때 저희 첫째 딸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너무
너무 조심하고 아, 진짜 그런 거 막 있지. 예. 애지중지 저희도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랑해 넌 나의 선샤인 그리고 나의 전부 그쵸. 그 곡에 이런 가사였어요. 사랑해 You're my sunshine 그리고 나의 전부 그대로만 있어줘 다른 건 괜찮아 네가 아픈 건 난 견딜 수 없어 그 곡을 듣고 딸을 보고 써주셨다고 느낀 게 이제 아프지 그 네가 가사가 아픈 건 내가 견딜 수 없어. 네가 아픈 거 견딜 수 없어. 이게 딱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그게 제일 제일 힘들지. 견디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너는 너를 사랑해줘 그리고 나를 믿어줘 이런 느낌으로 그 곡을 썼었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게 둘째는 부모도 마음이 일단 달라요. 괜찮아? 첫째 때는 너무너무 걱정됐던 순간들도 둘째는 일단 괜찮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심지어 둘째 성격도 기본적으로 약간 첫째보다 엄청 까불어요. 아. 엄청 까불어 자유분방하고 네네네. 막 돌아다니고 막 네네. 언니한테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엽고 귀엽지. 너가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음. 거기서부터 시작된 가사였고요. 네네네. 쓰다 보니까 어디로 가도 좋아 내가 여기 있겠다. 저도 제가 너무 힘들 때 특히 뭐 남자분들 군대를 가거나 외로울 때 네네네. 뭐 집 생각 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맞아요. 있지.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 네네네. 기다려주고 있다. 네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거 어쩌면 나는 우리 딸이 생각하면서 쓰기 시작했지만 누가 들어도 되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응원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곡이 사실 되겠다. 저는 그냥 어른이 청년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 낙준이 한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음. 사실 요새 저 젊은 친구들도 너무 힘들고 맞아요. 외롭고 그리고 두렵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어른이 이렇게 또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과 어른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좀 부재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괜찮다. 괜찮아 도와줄게 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런 어른이 좀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 모습이 원래 평소에 선생님 모습이신 거죠? 이건 또 좀 너무 진중한데? 으이그 애기.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니까 정신과에서는 안전기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안전기지. 예, 영어로는 이제 secure base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이 가사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베이스 캠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뭐 베이스 캠프에 이제 기지를 좀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식량 이렇게 뭐 잘 수 있는 곳. 텐트 뭐 이런 것들 되는 거. 식량밖에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식량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르는데 먹는 게만 있으면 돼? 산소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의료품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 제일 높은 데 등반했다가 또 내려오고 또 날씨가 험해지면 등정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또 그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서 좀 쉬고 약간 요런 느낌이 이제 안전기지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심리적 안전기지. 친구가 될 베이스캠프.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모험도 해야 되고 낯선 곳도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믿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전기지에서 나를 좀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버티림이 생기는 거예요. 4살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네. 어쩌면 마음의 안전기지가 이제 네, 그치. 그쵸. 부모님. 아빠, 엄마 네, 내가 너의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성인도 2-3명의 어떤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되게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을 못 받은 분들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평생 불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든 연인이든 뭐 이렇게 안전기지를 만들면 또 그게 극복이 되시는 거거든요. 뭐 고영배님한테 좀 안전기지가 있을까요? 저는 되게 그래도 심지어 딸들에게까지 저는 집 생각이 가끔씩 이렇게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에 섭외가 돼서 낯선 스튜디오에 막 쟁쟁한 다른 연예인분들 거기 이렇게 제가 딱 있으면 아직 녹화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집 생각, 가족들이 생각나고 막 너무 그립고 그런 느낌에 긴장되거나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네. 이상하게 되게 타이밍 좋게
집에서 아내가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걸 이렇게 영상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타이밍 딱 그거 딱 보고 나면 되게 자신감 생기고 막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 경험들. 그래서 저는 제 안전기지가 아무래도 지금 가족들이 아닌가. 아빠는 아빠 좋아? 우창 선생님 안전기지는 어디예요? 글쎄요. 그래서 없어. 안전기지는 아내다. 스스로가 사실 본인의 근데 안전기지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는 거 약간 아닌가? 힘든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건 있죠. 이낙준 선생님 안전기지는 가족이죠? 와이프가 아무래도 제일 강력한 안전기지인 것 같고 친구들도 있고 그럼 아무래도 이게 3명이니까 아 근데 저 하나 안전기지가 또 있어요. 공연이나 음악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근데 준비를 막 해가지고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면 네. 하면서 다 풀리거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따로 풀 일이 없어요. 약간 오진승이랑 비슷한데 말씀하시는. 저는 지금 딱 듣고 지금 막 해야 되는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진짜 아니 다 물어보세요. 아니 잠깐 어디를 봤거든? 담당자님이 이렇게 신호 준 거 아니야? 두 분이 못된 사람들이 이게 선한 마음을 몰라주네. 저는 저의 안전기지는 닥터 프렌즈 구독자 헬프님들 나 이해돼. 나 이해돼. 이해돼. 이해가 돼. 와닿아요. 이제 병원에서 힘든 일을 했다가 딱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걸 보면 기분이 좀 좋아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런 느낌은 늘 받고는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니까.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날아갔었어요. 그러겠네요. 일상을 잃었다고 말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무대를 송두리째. 빼앗긴 힘이 좀 없어요. 많이 진짜, 다르네.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함성이 가능한 첫 스탠딩 단독 콘서트를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정말로 와. 이곳이 나의 집이다. 안전. 나의 안전기지. 정말 그 느낌을 받았어요. 팬들분들한테도 이 안전기지가 그런 공연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뮤지컬이라던가 이런 공연에서 얻는 낙으로 어떤 그런 거 우울감을 산다. 근데 그거 있을 수 있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자살 생각이 큰 환자분인데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나 뭐 즐거움이 하나도 없냐?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 콘서트를 하는데 그 힘으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기다린다.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또 이런 공연장에서 얻는 그 에너지나 즐거움, 따뜻함이 또 하나의 안전기지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그럴 수 그럴 수 있겠죠.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고 수 있다면 너무 이상적인 공연장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벤트가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저희가 막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힐링하는 노래인데 헬프님들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 고영배님 오늘 처음으로 괜찮아 부르면서 안 괜찮아 하시지 않을까. 진짜. 근데 저는 그 로고송 스텔라장이랑 작업한 것도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작할 때 나올 때마다 음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시간 반 부른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결국 그거 다 기계가 부른 거야 임마. 닥터 프렌즈 저도 어려워요 이 노래가. 그래서 저 복면가왕도 봤어요. 노래 잘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부르기 쉽진 않으실 텐데 네네. 그냥 편하게 부르시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자꾸 까먹으니까. 기계로 다 만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예 기계음처럼 나오는 것도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니까. 저희 재밌을 선생 수도 목소리가 있어요. 같아지진 않을지. 이렇게 막 기계가. 그래서 뭐 고영배님과 누군가의 콜라보인가? 내 목소리를 못 찾아. 내 곡인데 나 누구지? 내 파트가 뭐였더라? 약간. 그래서 한번 저희 멤버들도 여기가 저희 실제 합주실이라서 너무 멋있어요.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해서 진짜 밴드 라이브로 네, 진짜요? 세 분과 함께 진짜로요? 네. 약간 저 안 스리생 괜찮은데요, 갑자기? 그렇죠. 스리생 느낌 납니다. 스리생 느낌 스리생 느낌으로. 드라마 끝나고 야, 약 있어? 저희가 약간 진정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그애기 기대해 주시고 네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었고 저도 너무 즐겨보던 이렇게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한 신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또 1월 달에 저희 콘서트도 하니까 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세 분도 시간 되시면 예. 저 불러주시면 너무 보고 싶죠. 너무 네. 보고 싶죠. 네. 오늘 노래 보고 잘 되면 무대 아니. 아마 저희한테 나중에 연락 오실 것 같아. 그 부분 잘라달라고. 이 말하신 거.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찐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또 상상이 되지 않나요? 선생님 저 대박. 왜냐면 저는
그 상상을 하고 너무 슬프고 막 절망적인 감정이 들어서 가사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상상을 하시면서 네. 왜냐면 저는 오늘 지하철 타고 올 때 갑자기 아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갑자기 마.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누구한테 맞은 거 아니야? 눈물이 이 친구의 약간 바램은 약간 무해한 음악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무해한 거짓말을 하고 싶다. 아니 거짓말 그만하기. 어쨌든.